경인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2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컵 초반부는 무난하게 수월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진우가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해 나갔고 어미태하고 김태현의 동반 입상으로 7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9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에서는 상당히 좀 이변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경주 이수원이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황영근이 후차권 막혀 나가면서 이변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스컵 구경주는 이동근이 외선에서 나오다 보니까 대박을 만들어냈어요. 10경주는 김한윤하고 배수철이 힘대결인데 배수철이 월등했습니다. 후미권에서 김한윤 막혀 나갔었던 조재호가 취임 나서면서 동반 입상. 11경주는 낙차 사고가 발생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성록하고 허동혁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상당히 좀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전일 선전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당 가능성, 특히 후차권에서 변수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고 3차권에서도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강자들 고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광명스컵 경주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올림픽 때 컨디션 좋았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 살펴보면 김태현, 배수철, 김한윤, 조재호, 어미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태현, 배수철, 김한윤, 조재호, 어미태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 살펴보면 박지영, 유선호, 주병환, 박성호, 박지웅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정희 긴 거리 선행승부를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막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박지영 힘을 썼습니다만 완급 조절 실패하면서 좀 무너지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태현, 김종혁, 이형민, 김승현, 김형환, 김경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태현이 반바퀴 지점까지 주도 시속을 잡았습니다. 젖히기 나섰던 김종혁, 김태현의 시속이 줄어들자 넘서지 않고 그대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문영윤, 주광일, 고요한, 황영근, 김태훈, 구상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문영윤이 3코너 지점까지는 빠르게 주도 시속을 잡았습니다. 김태훈은 반바퀴 젖히기 시도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수철하고 남승우가 협공 펼쳐 나갔습니다. 대열을 이끈 배수철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승우는 마크도 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경주에 배수철하고 남승우가 함께 출전하고 있는데 과연 두 선수의 협공이 이루어질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윤, 송승현, 허동혁, 충청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한윤이 끝까지 주도력을 잡아 나갔고 선두권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성록, 이수원, 정동호, 수성팀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갔습니다. 이성록이 끝까지 정석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이수원과 정동호는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미태, 양진우가 협공 펼쳐 나갔습니다. 어미태가 빠른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선행승부까지 펼쳐 나갔었던 어미태, 양진우가 마크에 나갔습니다만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말씀드리면 김태현, 배수철, 김한윤, 조재호, 어미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파업 선수들이 좀 더 많습니다. 양진우하고 손재호, 여기에 허동혁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파업 선수들 문영윤, 김종혁, 주병환, 김태현은 파업 선수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혁이 초절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김태현이 자리 잡게 된다면 주병환이 자리 잡거나 문영인이 자리 잡고 파업 선수들이 먼저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재우가 힘을 쓰고 양진우, 허동혁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허동혁이 이성록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착승과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손재우는 힘을 썼습니다만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과연 손재우 금일만큼은 힘을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재우가 먼저 힘을 쓰는
경주는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재고 힘을 쓰고 양진우가 몰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허동혁이 전일처럼 마크만 지켜낸다면 비팝선들이 자리 잡고 뒤늦게 파업선들이 자리 잡으면서 김태환이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재우가 얼마만큼 끌어주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작하면 좋다면 양진우 철저하게 손재우 지켜주면서 타이밍 주대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후미에는 허동혁이 있기 때문에 김태현도 전일 젖히기 타이밍보다는 몰고 가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태현이요. 김종혁은 김태현만 믿고 견준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1번하고 3번입니다. 손재우 시속감만 좋다면 충분히 버텨내기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현이 외선에서 또 반격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5번 허동혁이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태현이 허동혁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1번 비팝 라인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3번하고 7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하고 37입니다. 3일하고 37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결승각에서는 김태현도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태현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종혁이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영이라고 주병환이 쫓아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영규도 정기현 마크가 안 되고 주병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7번이 힘을 썼을 때 4번이 추입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양진우가 날라오게 된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 7번입니다. 경남 개인인 선수들이죠. 4번하고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제가 3번하고 1번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번하고 3번이죠. 1번하고 3번 동호 입장을 먼저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3번, 7번이 아무래도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 3번, 7번, 3번 견주권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손재우가 힘을 쓰고 양준우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허동혁도 전일처럼만 마크만 지켜낸다면 7번 밑단 넘어서지 못하고 4번까지 함께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복승에서는 비팝 라인 쪽 1번, 3번, 5번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7번을 묶어서도 3복승은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재우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1번, 3번 충분히 가능하다. 1번, 7번까지는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좀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요한, 장경동, 장찬재, 김경환은 파업 선수들이죠. 반면 정혜권, 이수원, 이로키는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정혜권 전일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만 큰 부상이 아니다 보니까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낙차 부상으로 인해서 공백기를 가졌었던 정혜권 또다시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좀 기원해봐야 될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장경동이 대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수원의 뒤를 아무래도 장경동하고 장찬재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원 입장에서는 6번 이렇게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이렇게 타종부터 때렸습니다. 끝까지 좀 버텨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시속감이 괜찮았었던 이로키 금일도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차피 장경동하고 장찬재 이손의 뒤만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행감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더군다나 이손의 뒷자리는 정혜권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 벌리고 출발해서 이손이 이렇게 상대로 짧게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팝 라인 쪽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4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은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뒷자리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아무래도 장찬재 전일 끌어내서 병주 상황 만들어내긴 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밀어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장찬재
하지만 뭐 금일만큼은 이렇기가 빠른 시속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수원의 뒷자리 충분히 받아서 털어버리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털어버린다면 아무래도 이수원도 결승 가기에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장찬재가 쫓아 들어가는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입니다. 4번, 5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유한이 힘을 쓰고 장찬재하고 장병동이 막해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이로키가 타이밍 잡지 못했을 때는 이손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고유한이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선행 타이밍 잡지도 못하고 죽쓰고 있는 고유한, 뭔가 뭐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수도권 서들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유한을 신사팀 서들이 제대로만 하려 나간다면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신사팀이죠.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 정도는 함께 파업 라인 묶어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번하고 3번이죠. 5번하고 1번은 좀 공격적인 승부로 한번 30% 선에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수원 전일도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홍미권에서 뭐 저치까지 나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껏 해봐야 마크 취입밖에 안 되는 선수를 앉으면서 이수원이 벌리고 살짝 따먹기만 하면 되죠. 살짝 취입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4번, 6번 쪽 우선 하시되 4번, 5번 차선이라는 점, 공격적인 승부라고 한다면 수도권 협공의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위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4번하고 6번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찬재가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사팀 묶어서 고유한 파업 선수를 묶어서 3복승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정적인 경주 결과 이수원 이번 회차 몸 상태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이렇게 협공 가능성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성록이 전일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낙차 사고가 발생되긴 했습니다만 허동역까지 챙겨 나가면서 완승을 거뒀었던 이성록, 뭐 직전 회차는 상당히 어이없었죠. 본인 스스로 사고를 내다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한 실격 처리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성록, 정신 차리고 훈련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전일은 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선행승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제는 이성록, 송승현 외에는 연대 세력이 없어요. 나머지 5이 파업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성록이 과연 송승현을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록하고 송승현 초반 자리 잡게 된다면 파업소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성록이 선행승부 펼쳐나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이성록을 상대로 넘어올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선행 나설 수 있는 황경근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요 충분히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록도 시속감이 나쁜 선수가 아니라 주드로 골반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죠. 더군다나 이성록하고 황영구는 뭐 거의 19살 차이가 나고 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성록이 젊은 패기를 앞서 나가서 송승현을 달고 쏘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송승현이 마크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송승현이 마크에 대한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후미 견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을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4번 쪽 먼저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형민이 외선에서 반격 나서게 된다면 1번과 7번 동반 입상 기대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 쪽 비팝 라인 쪽 이성록이 4번을 챙겨줬을 때 마크만 지켜낸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승현의 몫이긴 한데 충분히 마크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단 먼저 1칠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록이 분명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이성록이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이 있죠. 그 점 때문에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영근하고 이동근, 전혀 황영근 아쉽긴 했습니다만 2차권까지 진입했었고, 이동근은 외선에서 나오면서 머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형민은 아쉬움을 남겼었던 선수들이라는 점, 저는 이번 황영근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청권 이동근이 막혀 나가거나 황영근이 힘을 썼을 때 이형민이 외선에서 뒤늦게 날라오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한 30% 선에서는 황영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3하고 27입니다. 23하고 27 경주권, 23 경주권, 27 경주권 정도는 좀 환경군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3, 27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에서 23과 27 함께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록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파업 선수들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견제하면 송승현의 후위권 마크 충분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송승현의 마크가 탈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성록까지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복승이 그만큼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좀 공격적인 승부도 삼복승에서는 음성등을 통해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변수 가능성 다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동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김승현, 박찬수, 고병수, 김기범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김한윤, 조재호, 정동호, 전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과연 10경주 때 협공 펼쳐 나갔었던 세 선수가 다시 만났어요. 과연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배수철에게 젖히기 당하다 보니까 김한윤이 아무래도 꼬랑지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힘과 힘 대결에서 김한윤이 넘어서면 조재호가 가고, 배수철이 넘어서면 파업 선수들과 묶어서 공략해볼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조재호가 김한윤 넘어서면서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정동호가 초조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김한윤, 조재호 순으로 자리 잡거나 김한윤, 조재호, 장동호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아무래도 김승현을 중심으로 고병수가 마크 빼앗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한윤의 서두르는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럴 조재호가 밀착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재호의 직선 추입발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처럼만 견주 흘러가게 된다면 조재호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윤이 아무래도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재호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은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승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승현이 빠르게 나갈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어요. 반면 김한윤 때리고 조재호, 정동호가 물고 가게 된다면 김승현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조재호의 뒤를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선 조재호가 김한윤을 철저하게 짧게만 가져가게 된다면 김승현 넘어서기 버거울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에 6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6번하고 2번 쪽 우선하시되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긴거리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일처럼만 조재호가 직선 취입발 집중력만 발휘 나간다면 취입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승현의 후미권 마크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2번입니다. 6번하고 1번이요. 6번하고 2번, 6번하고 1번 두 차권, 6번과 2번 쪽, 6번과 2번 쪽 우선하실 때 6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승현이 외선에서 취입 반경 나서게 된다면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김한윤 상대로 취입 나오게 된다면 1번과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승현이 빼앗아서 직선 취입발까지 살려나가게 된다면 고병수와 동반 입상 유리하고, 조재호도 전일처럼 직선에서 차가 조재호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재호보다는 좀 김기범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6번하고 1번을 노렸을 때 1번하고 6번 노려보면 배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패서 조재호가 아닌 김기범이죠. 1번하고 7번 파업서들 묶어서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이죠. 6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승현이 넘어서게 된다면 고병수죠. 조재호가 아닌 김기범과 협공을 한번 파업서들 묶어서
파업선을 묶어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6번, 2번, 1번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동호의 후미권 마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빼앗지 못하면 정동호도 마키한 작전 3차권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1번하고 5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기범까지도 착순과 진입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파업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2번이죠. 6번하고 1번입니다. 1번하고 5번, 1번하고 7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수급 집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어미태가 김원우와 협권 펼쳐 나갈 수 있죠. 하지만 나머지 5시 파업이기 때문에 어미태가 과연 김원호까지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김원호 마크 털렸습니다. 금일도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어미태가 김원호를 챙겨주기보다는 혼자 살아나기 바쁘죠.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원호 어미태도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수들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성신 자리 잡게 된다면 박지영 대타 출전하고 있는 공민규 여기에 뭐 공민규나 김시진, 김태훈이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미태는 후미권에서 있을 수밖에 없죠.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 하더라도 김원호가 막해 나갔을 때는 절처럼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혼자 덮고 시작해야 되는 어미태 지중을 할 때는 과감하게 선행승부까지 펼쳐 나가면서 양진우를 상대로 우승까지 가장 먼저 결승선까지 통과했었던 어미태입니다. 컨디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편성은 약하기 때문에 어미태가 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지영을 활약해 나가면서 타협점을 취입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지영의 뒷자리 쉽게 마크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박지영을 활약해 나가는 작전 몸싸움으로 충분히 빼앗는 데 있어서 배제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은 1번하고 2번 1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공민규 얼마 전에는 머리까지 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은 타종전으로 막해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2번 쪽을 먼저 1번,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대2로 싸워야 되고 연대가 김원호밖에 없는데 김원호가 어미태에게 할 수 있는 작전이 없어요. 마크도 털리죠. 힘을 써서 버텨내기도 버겁습니다. 그 점 때문에 빠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됩니다. 빠지게 된다면 이번 입장에서는 대타 출전하고 있는 공민규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수도권 협공위한 동반 입상 김시진도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마크 되니까 전혀 쫓아갔어요. 아쉽게 착순권에서 조금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마크 되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이 1번 달고 때릴 이유는 없죠. 때렸다가는 잡히면서 본인 결승 못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승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민규라든지 김시진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 3번, 2번, 6번 정도는 2번, 3번, 2번, 6번 정도는 한 4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어미태가 컨디션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연대 세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는 점 2, 3과 2, 6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이 상당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미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정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원호가 쫓아가면 삼복승에서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털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 오히려 어미태까지도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어미태 중심으로 1번과 2번 1번과 3번 쪽을 좀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1경주입니다. 전일 배수철 대단했습니다. 김한윤 상대로 저치기 나서다 보니까 김한윤을 아무래도 외선으로 크게 밀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배수철 편성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데 최근영하고 김명석이 대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연대가 주광일, 남승우, 박성호인데 지조군을 할 때 남승우를 달고 때리긴 했어요. 두 선수가 연합 펼쳐나 훈련을 함께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남승우가 쫓아를 가지 못했습니다. 과연 금일도 배수철이 남승우를 챙겨줄 수 있느냐를 꼭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수철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혼자 달아날 수밖에 없죠. 박성호도 전일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외선으로 바닥 찍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광일과의 동반 입상 한 차례 있긴 합니다만 또다시 주광일 챙겨 나간다는 보장은 없죠.
최근형이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명섭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수철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형이 타전교전으로 끊어먹게 된다면 4번하고 1번은 동반 입상, 뭐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최근형 압도할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수철이 한 명 챙겨준다면 아무래도 박성호를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마크 놓치면서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바닥으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배수철이 챙겨만 주면 박성호도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6번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1번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최근형, 4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위대로 간다면 4번, 1번, 6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수철이 전일처럼 혼자 달아나게 된다면 파업선수들 못 쫓아갑니다. 김명섭이 쫓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4번, 1번, 7번, 3번 견주권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일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뭐 배수철이 아무래도 월등하죠. 하지만 빠질 가능성도 다분할 것 같아요. 빠지게 된다면 김명섭이 힘을 쓰고 최근형이 몰고 가면서 취임 나서게 된다면 배수철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명섭도 조금씩 선행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수철은 지정 올라 때 남승우와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남승우 챙겨주려고 하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박성호가 1번 묶어서 쫓아 들어가는 20% 선에서는 배수철 빠졌을 때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일 봐서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버텨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과연 배수철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형의 끊어먹기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